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정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 자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남성 자위라고 하면 농담처럼도 사용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반해서 여성 자위라고 하면 뭔가 숨겨야 할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성 자위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자위 기구가 처음에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52만 인기 유튜버 데이지님과 함께 여성 자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여성 자위 좀 자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여성 동성 친구들은 좀 자위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신문, 방송 이런 데서도 남성 자위는 대체적으로 가볍게 유머러스한 소재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상식 수준도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성 자위에 터부시되는 문화, 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 때문이에요. 저희가 자라온 게 이 자위에 대해서는 금기시대였잖아요. 네. 그 자위를 하는 여성은 왠지 음란한 여성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서 그런데 이 자위 탄압의 역사가 있어요. 자위 탄압의 역사가 역사요? 네. 17세기 초에 처음으로 난자가 이제 관찰이 되거든요. 정자가 이제 발견이 되고, 정자 속에 그런 완전한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겨요. 네. 그렇다면 아담의 고안에 들어있는 정액이 다 끝나면 우리 전 인류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종말론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액이 자꾸 없어지면 사람이 이제 죽는 거야, 우리는. 위험하죠. 1710년도에 오나니아라는 책을 발간해요. 오나니아? 네. 이 사람이 이 책을 팔면서 자위를 억제하는 약을 팔았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마케팅의 전략으로 자위가 억제되기 시작해요. 스위스에서 또 한 의사예요. 자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요. 자위를 하다가 죽기도 하고, 자위를 하면 기형아가 생기고, 기숙사에서도 손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해요. 잘 때. 손 다 내놓고 자고 장갑을 끼우기도 하고. 자위를 못하게 하려고요? 네. 또 화장실에도 구멍을 뚫어놔요. 자위를 못하게. 정말 20세기 들어서야 이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근데 그 배경 속에는 유럽에서 남성 위주의 이런 사회였다 보니까 이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쾌락을 자급자족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주체적인 성이라는 게 혼자 자위를 해서 푼다는 것 자체가 남자 없이. 이런 게 좀 무서웠던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조금 쑥스럽지만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대학생 때 처음으로 자위라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청소년 때 그냥 앉아있다가 살짝 나른한 기분이 느껴지거나, 혹은 샤워할 때 우리가 외음부를 씻잖아요. 그럴 때 좀 묘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자위다라는 걸 자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느끼는 게 보통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보통 3에서 5세 아주 유아기 때 자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자위가 아니라 성기를 만지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네. 뭔가 다른 기분인데 정상적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커가면서 좀 없어졌다가 청소년기에 다시 나타나는데, 보통 많이 느끼는 게 처음 샤워기. 또 이제 청소년들은 학교에 많이 있잖아요. 네. 책상 모서리. 책상 모서리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음부를 이렇게 좀 갖다 대고 있으면서 약간 다른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기구도 있잖아요, 요즘은. 맞아요. 바이브레이터라든지 기구나 혹은 여러 가지 자세를 했을 때 이게 안전한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본인이 가장 좋은 걸 발견하면 되거든요. 처음에 손으로 아주 편안한 자세로 만져보는 거 해볼 수 있죠. 클리토리스, 외음부, 그리고 유두 쪽을 만지기도 하고 자기 몸을 이제 만져보는 거죠. 삽입하는 건 좀 그 다음 단계가 보통은 많기는 해요. 보통 여성들은 진동을 이용해서 클리토리스를 자극했을 때 만족을 얻는 경우가 더 많은데, 자위 기구가 이런 바이브레이터도 있고 또 딜도라고 해서 이렇게 삽입할 수 있게 만들어져. 네, 이렇게 모양으로 남성의 성기 모양을 그렇죠, 본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이 바이브레이터가 1920년, 30년 때는 병원에서 사용했던 거 아세요? 이 마사지기가 처음에 이 자위기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종종 있죠. 어떤 거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바나나? 크게 자극을 여자한테 막 좋은 자극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제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서 질 이물을 제거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풀 뚜껑, 뭐 연필, 샴푸 이런 뚜껑 있죠. 쏙 하고 안으로 네, 들어가 버린. 들어가 버려서 이제 뭐 혼자 못 빼니까 이제 병원에 와서 빼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저희가 꺼낼 때 정말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염증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주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왕 이제 자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제작이 된 그렇죠. 자위기구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손도 깨끗하게 닦지만 요즘 네일 아트로 막 붙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고, 처음에 할 때는 손으로 먼저 탐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제가 이 성적 쾌감, 오르가즘이라고도 하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이야기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죄책감이 맞아요.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도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좀 물어보는 편인데, 뭐 당신의 G스팟을 아시나요? 몇 시 방향인가요? 물어보거든요. 10명 물어보면 10명 몰라요. 진짜. 사실은 우리 산부인과 교과서에도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마스터베이션, 그러니까 자위가 치료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위를 통해서 자신이 어느 부분을 만졌을 때 기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성감돼 있고 내 G스팟이 혹시 뭐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자기가 개발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자위를 알게 되고 나서 이 성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제가 성관계를 할 때 손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제 스스로를 이렇게 만지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일종의 여성 자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면 제가 외음부를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뭐 이렇게 만진다든지 약간 나른한 기분이 되면서 잠이 잘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심리적인 효과인지.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거든요. 옥시토신, 도파민,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행복감이 상승되면서 이 성적 긴장감이 확 풀리면서 몸이 나른해지는 게 당연해요. 졸리죠? 네, 모든 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감소가 되고 통증도 감소가 돼요. 또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이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출산할 때도 도움이 된다. 뭐 자위를 많이 하면 뭐 성관계할 때 성감이 떨어진다. 전혀 아니죠. 반대죠. 오르가즘 장애가 있는 여성분들한테 자위를 추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자위를 통해서 본인의 성감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잘 보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 자위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성 자위의 탄압의 역사와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